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이 소송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이 리플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그에 따라서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는 7년간의 대칭 삼각형을 낄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자, 리플은 7년 동안 축적이 되고 대칭 삼각형이 형성된 후에 24년 바로 올해 상당한 가격 변동을 볼 수 있다라고 분석가 유카피가 예측을 한 부분이죠. 자, 최근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향후 몇 달 동안 상당한 가격 변동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분석은 중요한 추세와 패턴과 기술 지표를 강조하면서 7년 동안 진행된 잠재적인 돌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 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죠. 자, 7년간의 이 고점의 추세가 현재 하향하고 있고, 저점의 추세는 상승하면서 현재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고요. 자, 과거 패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삼각 패턴의 수렴 끝에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됐었고요. 자, 이런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의 삼각수렴 패턴보다 지금 현재가 더 크죠. 자,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축적을 해온 만큼 그 에너지가 더 많이 이전보다 더 크게 더 폭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차트 분석은 리플의 두 가지 중요한 축적 기간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두 번째는 201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 중인데, 자, 이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 통합, 수렴 구간이 이루어지면서 눈에 띄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었던 것이고, 현재 단계는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7년의 누적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기적인 축적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돌파를 선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현재 차트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 지난 2020년 초부터 볼 수 있는 삼각형 수렴 패턴으로 24년 5월경, 자, 이제 5월이죠. 5월경에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낮은 고점과 높은 저점을 특징으로 한 이 형성은 변동성과 통합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종종 주요 가격 움직임의 전조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리플 코인이 5월 15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8월까지의 기간은 리플의 미래 가격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삼각형 형성의 끝과 함께 중요한 기간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은 24년의 장기 축적 단계의 정점과 삼각형 패턴의 돌파 가능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상당한 강세 사이클을 예상하는 바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역사적 패턴도 이런 견해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 자, 지난 리플의 3주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형성을 보고 했는데, 자, 이는 2018년 1월 리플이 0.0053달러에서 3달러로 약 65,000%, 거의 66,000%나 급등한 바가 있죠. 자, 현재 대칭 삼각형 패턴은 이 리플 가격 움직임에 대한 유사한 잠재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분석, 비슷한 분석이 있는데, 자, 리플은 현재 가장 큰 코일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37,000%나 폭발하면서 200달러까지 폭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 제이번 마크스는 리플이 이제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코일 패턴의 수렴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칭 삼각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은 자산 가격이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통합 기간, 수렴 기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리플이 실제 75,000%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궤적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차트로 다시 한번 보시면 2013년도와 17년 사이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때 고점의 추세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75,000%나 750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고요. 자, 이러한 패턴이 현재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리플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이 수렴 구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죠. 모이다 보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폭발하게 되는데, 자, 많은 분석가들이 이제 멋진 변동성, 자,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늦어도 9월경에는 최종 판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공은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리플과 SC 모두 다 이 양자 간 합의에는 이제 결렬이 되면서 SC가 법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판결을 통한 결론만 남은 상태이죠. 자, 그리고 이 리플이 SC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좀 맞은 상태인데, 자, 리플 측에서는 사기 의도가 없는 사건에 대한 벌금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합의의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이 공은 판사에게로 넘어갔는데, 자, 이 정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SC가 이번에 구제책과 최종 판단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리플 측 변호인은 SC가 법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고서 판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장기간의 소송이 끝났음을 암시하면서 법원이 구제 단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자, 리플이 SCA가 제출했었던 이 전문가 자료 삭제 신청을 했죠. 이 전문가 자료는 SC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산정할 때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리플이 삭제 요청했던 이유는 바로 이 SC 측에서 이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넘기면서 늦게 제출했던 부분도 있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C 측에서는 우리가 늦게 제출한 건 맞으나 이것은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에 불과하다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한 리플의 최종적인 답변은, 자, 아니다, 너희들은 상당한 회계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되는 게 맞다라면서 이렇게 서로 공방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SC의 이런 행보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자, 이런 이제 기각됐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 자료 이 부분은 이제 사라 내폰 판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 내폰 판사의 어떤 의중이나 어떤 성향이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라 내폰 판사는 SC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과거에 이 SC가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 요구를 했었는데,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도 이 SC 내부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도 이 SC 측에서는 리플의 증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 내폰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이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더라면 그들은 그때 당시 상응하는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다 라면서 SC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 리플과 SC에게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너희들 빨리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그렇게 의중을 좀 내비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SC가 기한을 좀 넘기면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C가 답변할 수 있는 기한까지 매우 촉박하게 이 내폰 판사가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사라 내폰 판사는 SC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갑지 않고 이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폰 판사는 전형적으로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을 굉장히 높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전문가 자료가 이제 삭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자, SC는 20억 달러의 이 벌금을 이제 산정했던 그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 이제 1,000만 달러, 자, 이 정도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국면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가 올 11월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전히 바이든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합주 6곳 중 5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다자 간 대결에서 모두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금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이죠.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고, 이 리플의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자, SEC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조치,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게 된다는 점이다. SEC는 규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라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또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된다면, 자, 우리 리플과 SEC 소송도 완전히 180도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토대로 해서, 자, 리플은 이 소송이 대선이 임박할수록 이제 이 합의 또는, 자,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가는 부분이고, 오히려 합의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갠슬러로서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퇴직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이 리플의 항소심대는 게리 갠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5일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 이 합의 가능성은 계속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만일 이제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누르게 된다는 그런 지표가 발표된다면, 그때 기습적으로 SEC가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인시장의 분위기, 우리 리플을 둘러싼 그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자, 리플의 법적 다툼이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또 회복세로 보임에 따라서 목표가가 $5로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현재 리플은 시장 규제와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경제 보고서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리플은 현재 일본에서의 전략적 출시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도쿄의 컨설팅 회사인 해시키 DX와 협력하면서 일본의 리플레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SBI 홀딩스는 현재 리플의 새로운 검증인으로 취임을 했고, 이내 리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인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리플의 검증인으로 우리 한국의 인피니티 블록에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자, 이 또한 이 검증인이 계속해서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리플의 생태계가 더욱더 확고해져 가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은 이 소송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생태계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펀더멘트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멋진 방향성을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것은 너무나 필연적인 부분이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머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기 전에, 폭등 흐름이 전개되기 전에 우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현재 우리 코인시장이 조정 흐름을 받고 있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리플을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박앤실 구간이구나, 자, 이런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시거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